절에서 만난 친구들의 거침없는 수다. 청춘 토크쇼 절친. 이번 순서는 절친들의 사연을 들어보고 그에 대한 해답을 한번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인데요. 절친에게 묻습니다 라는 코너죠. 네. 관정버부님. 네. 오늘 어떤 사연이 왔나요? 오늘은 이름부터 재밌어요. 갑을 꿈꾸는 절친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어떤 사연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직장생활 7년 차에 접어든 절친입니다. 저는 서비스 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하루 종일 고객들을 상대하다 보면 울컥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무리 손님은 왕이라지만 절차를 무시하고 억지를 쓰는 손님들은 너무 많고 제가 그런 분들을 대할 때면 이렇게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억울하기도 할 정도예요. 회사 내에서는 시키는 대로 일해야 하는 을의 입장이고 또 업무적으로는 고객들을 상대하는 을로서 살아가는 제 삶이 너무 서글프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러다 평생 갑 한 번 못 돼보고 을로만 사는 건 아닌가 싶어요. 을로서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라고 주셨습니다. 아유 참. 제가 네. 오늘 을에서 갑으로 한 번에 마음을 바꾸는 방법을 그런 게 있나요? 아까 왜 제맥락화 있었잖아요. 네네네. 일단 방법은 알려드릴게요. 그게 될지 안 될지는 본인 마음인데 각자의 몫이고. 네, 네. 본인 마음인데 네. 한번 네.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연을 들어보니까요. 을로서 사는 게 조금 힘들기는 한가 봐요. 그럼요. 쌓인 게 많은 것 같은데 혹시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을로 이렇게 을의 입장이 돼서 혹시 힘드시거나 한이 됐거나 아니면은 저 사연이 공감이 된다거나 그런 거 있으세요, 정혜신 버부님? 네, 저는 굉장히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 거의 다 을이잖아요. 그쵸. 이제 일을 하는 회사원들 같은 경우에 다 을이니까 이제 주변에서 들린 경우에는 일도 너무 힘들고 월급은 얼마 안 주고 빠듯한 생활 막 그런 거 들으면 진짜 주변 사람들이 다 너무 안타깝고 그렇더라고요. 그게 다 을의 생활인가 봐요. 진짜 근데 주변에 을 아닌 사람 없지 않아요? 그렇죠. 다 을 아닌가요? 갑은 어디 있지? 약간 이런 느낌. 갑은 없어요. 다 을. 네. 친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어렵게 저기 취직을 했는데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한 거죠. 네. 어렵게 취직을 했으니까. 그쵸. 그래서 한 3개월 동안 자기 생활도 없이 정말 열심히 했더니 아 얘는 옥석이다 하면서 더 힘든 대로 출퇴근 시간이 30분이었던 그곳에서 갑자기 2시간인 곳으로 보내니까 되게 가야지.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야죠, 우린데. 맨날 저녁마다 자기 죽겠다고, 죽겠다고. 주말마다 이렇게 하면은 자기 탈출하고 싶다고, 놀러 가고 싶은데 주말에는 진짜. 잘 수밖에 없다고. 그것도 좀 너무 안쓰러운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직장 생활에서 을이 제일 막 미생이 사실은 그래서 뜬 거잖아요. 확 사람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킨 건데 저는 그것도 공감이 되게 많이 됐던 게 여기 보면은 회사에서도 이 사연자분 보면은 을이고 고객한테도 을이고 감정 노동자가 되면 되게 많이 느낄 것 같아요. 학원 운영하시면서 되게 심하지 않아요? 그런 거? 그쵸. 저는 아까 우리 대기실에서도 얘기를 좀 했었지만 몇몇 그 고객의 사례를 듣는데 막 제가 두통이 오더라고요. 제가 갑질이라고 하는 단어를 뉴스에서 봤던 건 네. 사실은 그전에는 갑질이라는 단어 자체를 저는 못 들어봤는데 그 땅콩 사건이라고 기억나세요? 네. 그 사건 때. 엄청난 사건. 그 사건 때.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 대기업에 계신 분들이 이제 갑질 사건에 연루되어서 기사화되는 경우를 좀 많이 본 것 같아요. 지금도 계속 나오더라고요. 한 번 이렇게 되고 나니까. 경비 사건. 근데 그런 것들을 볼 때 참 비상식적이다 이런 생각은 개인적으로 하기는 하는데 그런 일들이 맞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혜신 법부님 같은 경우에는 주로 갑이에요, 을이에요? 저는 네, 저도 을인 것 같습니다. 을이요? 네.
작가면 네, 보통 이제 부탁을 받는다고 제가 갑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제가 을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요구하시는 걸 제가 맞춰드려야 되는 거고 제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약간 부탁할 때랑 좀 그 네. 이후에 되게 다르지 않아요? 어쩔 수 없이 수정, 막 교정 네, 이런 거 뭐 계속 그런 얘기하고. 것도 있죠. 음. 그런 걸 다 맞춰드려야 맞아. 되니까 안 하면 제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도 을인 것 같고 이제 독자들이 보시고도 뭐 댓글이 어떻게 달릴까 좋은 댓글이 달릴까 이런 거 걱정하는 것도 정말 제가 을인 것 같아요. 심견법부님 같은 경우에는 회장직을 맡고 있으니까 혹시 갑질하는 거 아니에요? 갑은 갑인데 뭔가 갑은 갑이야. 그래도 유일한 갑이 나왔어. 갑은 갑인데 갑 같지 않은 갑, 아직 익숙하지 않은 갑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을에 익숙하다 보니까 을의 입장을 잘한다기보다는 이러면 힘들겠구나라는 건 알지만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이 있잖아요. 뭐 거부해야 될 때도 있고 못한다 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배려해 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배려를 하는 결론은 갑이군요. 데려가. 좋은 갑 아닌가? 멋진데? 그러면은 제가 이 갑질에 대한 이야기들도 그렇고 기사도 그렇고 이렇게 보면 그 갑질하는 사람 만나면 네. 되게 억울할 것 같아요. 네, 되게 이게 분노가 이렇게 여기 아래서부터 이렇게 끌어오르는데 지금 그때로 갔어요. 이를 꺾게 물고 계세요, 네. 지금. 네. 아무래도 이 고객을 상대하는 그렇죠. 일이잖아요. 네. 고객 맞죠? 네, 고객이시죠. 네. 막 너무 막 갑질이 심한 사람, 심한 고객 네. 또는 심한 부모님 만났을 때 어떻게 대응하세요? 일단은 그분들이 그렇게 심하게 하시는 분들일수록 처음엔 되게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학원 하고서 한 2년 정도까지는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갖고 있는 약간의 패턴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막 갑오브갑 이렇게 하시는 막 말을 던지고 그렇지. 막 이렇게 자기 할 말만 막 하고서 이게 끊어버리시고 이런 분들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하시고 이런 분들의 패턴이라는 게 아무도 그분의 말을 들어주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너무 강하니까 자식마저도 자기를 피하시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곰곰이 보면 그러니까 저도 이제 사람이니까 들어줄 수 있는 한계가 있는데 그 정도만큼만 들어드리고 최선으로는 들어드리고 이게 과하다 하면은 이렇게 전화 다 받고서 끊고서만 화를 내요. 근데 저는 그 생각도 되는 게 그분들도 어쨌든 학원을 상대로는 갑이지만 다 직업인이고 직장인이면 어딘가에서 을일 텐데 사실 또 그걸 돌려서 생각해보면 나도 을이고 갑이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 저는 가끔 그렇게 혼란스러울 때가 좀 있더라고요. 심견법부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네, 억울해요. 네, 규칙에도 안 맞아요. 네, 근데 계속 그 규칙에 안 맞는 대답을 할 때까지 통화를 안 끝내주고 계속 붙들어 놓고 얘기를 계속해요. 네. 그러면은 결국은 그 사람이 원하는 대답을 해줄 것 같아요? 안 해줄 것 같아요? 왜냐면 똑같은 대표니까. 대표니까. 하지만 여기는 고객님이고 그렇죠. 여긴 고객님은 아니니까, 아니니까. 어떤 관점인지 한번 보려고. 눈빛이 근데 벌써부터 타오르고 있는데요, 지금? 눈빛에서 저는 용광로를 본 것 같아요. 네. 우선 제 기준이 흔들리는 순간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흔들려 버리면은 단체의 입장 자체가 흔들리는 경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해도 뭐 안 되는 건 칼같이 안 된다라고 웃으면서 뭐 그럼 그래도 안 되겠죠, 어쩔 수 없겠지만 뭐 웃으면서 친절하게 이렇게 응대하겠지만 속에서는 이제 끓고 있겠죠. 근데 만약에 심견법부님이 단체의 대표가 아니라 마치 같은 케이스로 회사의 대표거나 해서 고객을 상대해야 된다면 어떨 것 같아요? 회사가 네. 제 어깨에 달려 있으면 또 달라요. 어쨌든
제 생계가 이건 뭐 제가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학생이다 보니까 월급은 공으로 들어오지 않는다. 항상 이렇게 전화를 끊고서 월급은 공으로 들어오지 않는다 이러면서 예, 좀 다독이기는 해요. 지금의 열정이면은 네. 아 그냥 다 때려치고 학원 해 아는 것도 안 하고 딴 걸 하고 싶겠지만 그렇지는 못해요. 지금 보니까 영리단체, 비영리단체의 입장이 약간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정혜신 법부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그림을 그렸어요. 네. 근데 요구한 사람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자꾸 해요. 완전히 다르게 자기 생각하고 완전히 다르게 자꾸 이렇게 막 해달라 막 이렇게 해달라 할 때까지 될 때까지 막 계속 해달라 막 이러면 표정이 벌써 싱그러워. 네, 일단은 몰입했어요. 네, 일단은 맞춰드려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 저기 일단 참고. 네. 마찬가지로 영리 그렇죠. 단체에서 그런가요? 영리니까. 그렇죠. 안 하면 다시 그분들이 부탁 더 이상 하지 않고 그렇겠죠. 네. 정말 공감합니다. 정말 공감하고 가끔 그런 충동 느끼지 않아요? 내가 해수비 내주는데 이 에피소드를 어딘가에 소재로 편집이라도 하고 싶다. 뭐 A군, 네, 뭐 A군, B양 B양 이렇게 해서 그래서 내가 어디다가 이걸로 창작 활동을 해서라도 편집하고 싶다. 지금 갑질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아무래도 이 갑질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상대방을 좀 억울하게 만드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상대방을 좀 부딪히고 건들고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갑하고는 다른 것 같아요. 갑질과 갑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왜 아까 심견보부님이 본인은 갑이지만 아직 갑으로서 좀 익숙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고 네. 또 갑이지만 갑질을 하지는 하긴 할 텐데 배려가 네. 심하게 하지 않는. 네, 심하게는 하지 않는. 그러면 심견보부님이 보기에 스스로는 갑질을 하는 걸 느껴요? 제가 가끔 그 같이 일을 하는 버부들이 있는데 그런 버부들한테 이거 해라는 명령조가 나갈 때가 있잖아요. 그들의 생각은 이걸 내가 해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면에서는 갑질이 들어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덕광인 법부님도 혹시 한 갑질 아니 이 글의 입장이긴 한데 내가 받은 걸 여기서 풀어주겠어 뭐 이런 거. 그러니까 프랑스 사람들이랑 아무래도 많이 일을 하다 보니까 좀 자기의 자존심을 버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좀 이거는 좀 그럴 수 있긴 하지만 처음에 저희가 학생이 너무 없으니까 우리 종교를 공략해서 가가지고 하자라고 했을 때 자기의 그거는 자존심이기 때문에 그런 종교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마케팅을 하고 싶지 않다라고 교회 가자. 예. 교회 가자. 너는 교회, 너는 이렇게 하니까 크리스찬이니까 교회를 가고 너는 카톨릭 수계 받은 것 같으니까 카톨릭하고 나는 절을 갈게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건 자기의 자존심상 허락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걔네들은 또 그런 그 뭐라 그래 나눔이라고 그래야 되나 분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굳이 약간 그 뭐라 그래야 되지 노예처럼 할 필요는 없다. 내가 일을 하는 거지 노예는 아니지 않느냐라고 좀 얘기를 해서 처음에 되게 깜짝 놀랐는데 노예처럼 일해도 망할 판국에 그러고 있어서 그런데 그러니까 노예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딱 들어서 어느 순간 저도 정말 감당이 안 될 요구들을 하시는 고객들한테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 일정 기간에 이만큼입니다. 이 이상을 단축시키고 싶거나 하시는 경우에는 저희는 할 수 없으니까 다른 학원을 찾으시라고 좀 단호하게 얘기를 하고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프랑스 아이들한테 배운 것도 그런 거겠죠. 묘하게 갑질 얘기를 하다가 다시 을의 그 고충과 슬픔으로. 아니 그래서 이렇게 좀 무리하게 요구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맞춰줘야 된다는 게 한국 분들의 마인드인데 저는 딱 정리합니다. 못합니다. 다른 데 찾으세요라고 단호하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하면 네. 그러면은 심견법부님이 딱 보기에 네, 무리한 요구를 했을 때 단호하게 딱 얘기해요. 네. 이거 갑질인가요?
아니면 갑의 마인드인가요? 갑의 마인드겠지만 갑질은 아니죠. 갑질은 아니죠. 네. 하지만 또 을도 아니죠, 지금 보면. 을도 아니죠. 그렇죠. 우리 이러면 안 되죠. 네, 그렇죠. 을이면 당연히 맞춰줘야죠. 그쵸.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갑질도 아니고 지금 을도 아니죠. 지금 제가 갑하고 갑질의 구분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갑, 을 이게 나온 건 갑을 병정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여기서 첫 번째, 두 번째라는 의미가 있어서 계약을 할 때 조금 더 파워가 있는 사람은 갑으로 쓰고 조금 더 파워가 없는 사람은 을로 썼어요. 그러니까 갑하고 을하고 딱 뒀을 때 갑과 을과의 관계에서는 갑이 파워가 더 센 거예요. 근데 을과 병과의 관계에서 보면은 누가 더 파워가 셀까요? 을이죠. 을이 더 세겠죠. 그러니까 갑과 을을 가지고 사실은 갑질, 을질 얘기를 하기 전에 갑과 을을 보면 사실은 뭐하고 연결을 시켜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냐면 우리가 항상 집단이 만들어지면 그 속에서 리드하는 사람이 있고 따라가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리드하는 사람은 실력이 더 있거나 권위가 더 있거나 경력이 더 있거나 뭔가 힘이 더 있죠. 그래서 리더와 팔로워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갑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리더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 을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그 순간에 팔로워로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 사실은 리더십 교육만이 아니라 팔로워십 교육도 제대로 받는 거 아시죠? 네. 네, 그것도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만 그 집단이 생생하게 살아나요. 리더십뿐만이 아니라 팔로워십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갑과 을이 리더 팔로워라면 리더긴 리더인데 좀 잘못된 리더 있잖아요. 잘못된 행위를 하는 리더. 네. 이런 걸 보고 갑질이라고 하잖아. 많죠. 너무 많죠. 근데 사실은 왜 아까 프랑스 어권에서 살해 있었잖아요. 그 프랑스 원어민 선생님들이 현명한 것 같아요. 갑으로 살아가는 입장. 대신 그게 갑질은 아닌. 하지만 경제 활동을 하다가 보면은 그게 조금 경제적으로는 어려울 수도 그렇죠. 있는. 많이 어려울 수도 있는. 네. 그들은 어려워졌나요?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마인드를 네. 가지니까 제가 그러면 우리 망한다. 그들은 해고되었나요? 그러니까 너무 갑질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교체했고요. 조금 중도를 선택했다고 그래도 이렇게 한국화됐다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살아남아서 계속 같이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갑질을 할 건 없어요. 근데 을이 아니라 갑으로 살아갈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갑질하지 않고 올바른 리더십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이야기를 좀 더 들으면서 그러면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는 걸로 할게요. 네. 갑과 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조금 더 해볼까요? 네. 근데 사실 그런 경우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도 종종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갑이 부러울 때가 있어요. 갑질을 하는 걸 보면. 그러니까 사실 그 땅콩 사건을 보면서 한편으로 어떻게 저런 일이 발생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많은 댓글들 중에 또 하나가 와 살면서 저런 파워 한번 누려보고 싶다라는 댓글도 굉장히 사실은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사실은 갑질이 나쁘다는 걸 알지만 양가 감정이 생기는 게 그런 거 있죠. 누군가가 내가 고객이거나 갑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누군가 나에게 무례하게 대하거나 뭔가 무시를 한다라는 느낌이 들면 나도 모르게 갑질 한번 해봐 라는 충동이 좀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갑질을 왜 내가 이런 마음이 들까 또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 좀 갑질들을 사실은 그래도 한 번씩은 좀 주체 못해서 한 적 있지 않으세요? 좀 나도 몰래? 저는 막 식당 가서 막 바꿔주세요 이런 거 기분 안 좋을 때 막 하고 이랬던 적 되게 저 많거든요. 물건 되게 잘 바꿔요. 물건 바꿔주세요. 네. 네. 환불 절대 안 된다고 안 그러는데 되고. 막 규정돼가지고 네네. 되게 잘 바꿔요. 그러니까요. 그게 네. 그 친구도 힘들까 싶기도 한데 내가 어쩔 수 없이 하게 되는? 좀 어떻게 두 분은 안 그러세요? 그냥
그냥 제가 얘 이러고 그냥 많은 스타일이라서 그리고 환불하러 가서 예를 들어 환불 옷값이다 안 하고요. 했을 때 그냥 아니, 내가 잘못 환불 안 돼요. 골랐구나. 이러면 예. 내가 잘못 골랐구나. 그래요? 신동범님 어때요? 저는 알바를 하면서 네. 그분들은 그런 손님 있으면 그냥 하루에 나뿐만 아니라 몇 분씩을 볼 텐데 엄청 힘드시겠구나. 네. 그래서 웬만하면은 못하게 되더라고. 미안해. 바른 청년이에요. 바른 청년이에요. 아주 바른 청년인데 저는 가끔은 소비자로서 당연한 권리를 요구한다라고 생각을 막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 그런 적도 한 번 있었어요. 한 번 제가 옷을 사러 갔는데 환불이 안 된대요. 환불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입지도 않았고 이틀밖에 안 되는데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패션 회사 본사에 있었잖아요. 환불은 돼요. 그래서 환불이 된다. 규정이 있다라고 했는데 고객님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아서요 라고 해서 제가 이 브랜드 본사 직원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직원이 하시는 분이 우는 거예요 갑자기. 그 얘기를 듣더니 이제 그 탈의실 쪽으로 이러고 들어가서 울고 매니저분이 나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이분들 머릿속에 순간 뭔 생각이 들었냐면 전 정말 옷을 사러 간 건데 정책에 안 맞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저 다 알거든요 라는 뜻으로 말했는데 이분들이 뭘 생각했냐면 본사에서 사찰 나왔구나. 우리 큰일 났다라고 해서 울고 제가 집에 오는 길에 환불과 함께 사은품을 이만큼 얻어온 거예요. 근데 문득 내가 이 말을 하지 말았어야 했나? 내가 이 말을 하고 나서 저 친구는 엄청 많이 혼나거나 아니면 아르바이트 자리를 잃거나 이럴 수도 있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그럴 때 나도 모르게 이렇게 갑질을 하고 나면 이게 정말 참회를 해야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저는. 네. 갑인 사람들은 네. 이렇게 자기가 갑인지 갑질인지 이것이 갑질인지 인지를 못하고 나는 내 권리를 찾겠다. 그렇죠. 이런 마인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갑질을 한 거군요 결론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거. 그러니까 이런 가치 판단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환불이 되는 규정을 나는 알고 있어. 그게 원칙이야.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안 된다고 계속 우기니까 내가 원칙을 당신보다 더 잘 안다라는 의미로서 나의 정체를 공개했는데 그 순간 그게 갑질이 돼버리더라고요. 누군가에게. 그래서 이게 갑질이라는 것이 심기현 법무님 말씀대로 난 모르고 한 거 그런 의도가 아닌데 누군가에게는 크나큰 갑질에서 상처가 되기도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날 일기장에 네. 이상한 사람이 왔었다. 나는 오늘로 더 이상 알바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 나는 시찰당했다. 그렇죠. 처음에는 고객인 척 하더니 이러면서. 이제 갑질의 기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갑질의 기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이 성추행의 기준하고 똑같다고 보면 돼요. 뭐죠? 주관적인? 상대방이 불쾌함을 느낀다. 그럼 난 한 거네. 난 한 거네.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그렇다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 사람이 갑질한다, 갑질하지 않는다, 이거는 누가 결정하냐면 내가 갑의 위치에서 행동을 하든 을의 위치에서 행동을 하든 상관없이 상대방이 어떻게 느끼느냐에 따라 그 사람은 저 사람 갑질한다? 이렇게 판단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했는지 스스로가 그 갑질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갑질로 보일까 아닐까 이걸 걱정할 게 아니라 그것보다는 뭘 더 걱정하는 게 낫냐면 내가 리더의 역할을 해야 될 때 올바른 리더의 역할을 하는가, 팔로워의 역할을 해야 될 때 올바른 팔로워의 역할을 하는가, 이거를 걱정을 하는 게 사실은 맞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올바른 리더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갑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사실은 관정법우님이 했었던 항의는 올바른 항의예요. 왜냐하면 그게 직원이 귀찮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고객에게 권리를 뺏어버린 거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항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상대방이 느끼기에는 올바름에도 불구하고 갑질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남에게 어떻게 보일까 이거를 걱정을 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눈을 만족시킬 수는 없거든요. 그렇게 절대 못하니까 그것보다는 내가 정말로 올바로 갑의 자세로 살아가는 방법이 뭘까 이거를 고민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그 자기도 모르게 갑질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들의 원인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분석을 해봤더니 네. 갑질을 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는 자기가 욕심에 사로잡혀 있어서 갑질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욕심에 사로잡혀 있어서. 예를 들면은 아까 왜 네. 옷을 안 해준대요. 네. 옷을 안 해준대요. 그렇죠. 근데 너무 정당한 환불의 권리예요. 네. 이거 너무 정당하고 당연하죠. 그럼요. 근데 그거를 포기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죠. 없죠. 저희 오신 걸요. 학원에서 어머니가 볼 때 마법 같은 변화가 있으면 좋겠어요. 그거 지금 욕심이에요, 아니에요? 욕심이죠. 그 욕심 때문에 갑질을 하나요, 안 하나요? 하시죠. 두 번째 유형이 또 있어요. 분노 잘해가지고 갑질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그건 것 같습니다. 저는 자수하겠습니다. 자기가 견디질 못해서 막 분노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은 정말 거의 100% 갑질로 보여요. 막 분노하잖아요. 네. 그럼 정말로 갑질로 보여요. 학생들이 선생님을 요즘은 선생님이라고 안 하고 큰일 날 뻔했다. 그렇게 부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담쟁이 뭐 이렇게. 근데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봐요. 왜 그렇게 부르냐고. 근데 어떤 특정한 기억이 있는지를 이렇게 들어보면 이런 얘기들이 참 많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선생님들이 학생들에게 무엇인가를 지적해주는 역할을 많이 해야 되죠. 네. 근데 거기서 기준이 무너져 버리고 자기 감정에 휘둘려 버리면 맞아요. 자기하고 똑같은 수준으로 보는 거예요. 맞아요. 부모에게도 똑같습니다. 부모님한테도 똑같아요. 그래서 분노를 이기지 못해서 갑질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진짜 안타까운 경우인데요. 어리석어서 갑질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죠? 근데 전 다행인 것 같아요. 두 번째 빨리 자수해서 세 번째까지 알았네. 네. 탐진치 이게 다 나온 거. 맞아요. 그렇네요. 오, 정말. 맞아요. 그리고요, 어리석어서 갑질하는 사람들은 정말 자기가 갑질하는지 몰라요.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리더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리더가. 그러면 그거 자체가 이 사람 되게 착해. 욕심도 없어요. 분노도 안 해요. 근데 그냥 그 리더로서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있는 것 자체가 갑질이에요. 부처님이 그 경전에서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 두 명의 목동이 있대요. 한 명은 지혜로운 목동이고 한 명은 어리석은 목동이랍니다. 어리석은 목동이 홍수가 난 강을 건너는데 양을 100마리를 데리고 강을 건너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리석은 목동은 이 편과 저편의 상황을 살펴보지 않고 물의 깊이와 속도를 살펴보지 않고 그냥 건너는 거예요. 그냥 막 건너요. 그러면 이 양들이 죽죠. 죽겠죠. 다 죽죠. 그 목동이 나쁜 사람이 아니거든요. 갑질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욕심이 많은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어리석어서 갑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슬프다. 그냥 너무 좋은 목동인데 어리석어서 양들아 가자는데 양들은 저 물러버려 이렇게 된다는. 그렇죠. 다 그냥. 너무 슬픈데요. 지혜로운 목동은 어떻게 하냐면요. 이 편과 저 편의 상황을 살펴보고 어디가 얕고 어디가 깊은지를 살펴본 다음에 목동이 책임지고 있는 양들을 부류를 딱 나눈답니다. 그래서 가장 용감하고 체력이 있는 양들 있죠. 이 양들을 제일 먼저 건너게 한대요. 그럼 그 건너는 모습을 보면 다른 양들이 건널 수 있구나, 얕은 곳으로 안내를 해서 건너는 모습을 보면 뒤에 있는 양들이 건널 수 있구나라는 나름대로 확신을 갖기 시작하죠. 그럼 그 다음에 여성, 부모, 이 양들을 그 다음에 건너게 한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아이 양들, 힘없는 양들. 그러면 맨 마지막에 건너는 양들도 점점 마음의 확신이 강해지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그 얕은 곳으로 건널 수가 있대요. 리더는 이 편과 저 편의 상황이 어떤지,
지금 행위를 하는데 순서가 뭐가 적절한지, 그리고 어떤 속에서 할 때 효율적으로 하고 다른 사람들이 부담 없이 이 일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전부 고려를 해야 된대요. 심견법부님. 네. 아, 네. 고려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네. 아직은 제가 어리석나 봅니다. 그래서 왜 아까 아직 갑임에도 불구하고 갑으로서 익숙하지 않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 과정을 겪어가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갑이라고 하는 게 리더라는 뜻이니까 올바른 리더십을 배워야만 우리가 갑질을 안 할 수가 있는 거죠. 요즘에 보니까 을질이라는 말도 또 있다 그러대요. 을질은 그쵸. 도대체 뭐예요? 을질은 그런 거죠. 내가 너에 비해서 상대에 비해서 더 곤궁한 처지에 있기 때문에 그걸 빌미로 무언가 자신의 요구사항을 막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뭐 그런 거죠. 아니 어떻게 노인이 서 있는데 자리를 안 비킬 수가 있어? 맞아. 그런 것들도 있고, 예를 들면 저는 생활 속에서 가장 많이 겪는 을질 중에 하나는 저희 상담소에 상담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저희 순서대로 차례차례 상담을 해드리는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죄송하지만 저부터 해주세요. 저는 지금 가출 직전이라 너무너무 심각하거든요. 다른 친구들도 고민이 많겠지만 저는 정말 가출 직전이에요. 오늘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전 제일 심각하니까요. 저는 정신치과 치료를 받을 만큼 우울한 친구니까 저 먼저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자신의 처지를 더욱 드러내서 저는 그것도 을질이라고 표현은 하지만 그냥 또 다른 갑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을질을 좀 이해했어요. 지금 보니까 이 을질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자기가 사회적 약자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과장해서 네.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거. 그걸 보고 을질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그 을로서 이 집단 속에서 누구나 다 리더가 될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누구나 다 갑이 될 수가 없어요. 갑이 있으면 을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네. 그리고 올바른 갑 밑에 올바른 을이 있어야 되거든요. 올바른 을. 그리고 여기서 되게 재밌는 건 올바르지 못한 갑의 갑질한다 그러잖아요. 네. 올바르지 못한 을이 을질한다 그러죠. 을질하거든요. 을질도 아까처럼 탐진치 똑같을 거예요. 그 중에서 치가 제일 안타까워요. 여기도 여기도 치가 제일 안타까워요. 회장 원장만 보이는 큰 그림이 있거든요. 네. 근데 구성원들은 그 큰 그림을 못 보잖아요. 맞죠. 공감을 이렇게. 근데 그걸 못 봐서 을질을 하는 거라. 그 사람이 알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위치에 가지 않으면 그 큰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큰 그림 그릴 위치에 한번 가봐라고 하는데도 계속 반대하면서 근데 그게 왜 그런 거냐면은 그래서 팔로우십 그 교육을 꼭 받아야 되는 거예요. 팔로우십 교육을 받으면 이 리더가 그리는 큰 그림을 자기가 못 보더라도 리더는 다른 관점으로 올바른 관점으로 지금 이 집단을 이끌어 나가고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도록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교육을 안 받으면 아예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나랑 다르게 본다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없는 거예요. 이게 치 때문에 나타나는 탐진치 중에 치 때문에 나타나는 을질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어떻게 이야기를 할 거냐면은요. 정말 제대로 된 갑, 제대로 된 을은 둘 다 갑입니다. 그리고 탐진치 때문에 갑질하고 을질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사실은 갑이 아니라 을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람마다 성향이 다 다르거든요. 누구는 앞장서서 리더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참모로서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회적 역할을 딱 놓고 볼 때는 어쩔 수 없이 갑과 을이 결정이 되지만 되게 중요한 건 그 위치에서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자기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파악을 해서 자발적으로 그 역할을 하면 갑과 을을 비교했을 때 을이더라도 이 사람은 갑인 거예요. 이걸 중국의 당나라 때 스님 중에 임재 스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스님이 있으시죠. 임재 스님 들어보셨어요? 네. 제일 유명한 구절. 수초 잡주.
우리나라 물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죠. 수처 작주하고 입처 개진하라. 수처라고 하는 뜻 자체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곳에서든 작주, 주인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갑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갑질의 마음이 아니라. 갑질의 마음이 아니라 갑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입처, 서 있는 그곳이 바로 진실된 그곳이 될 것이다. 진리의 그곳이 될 것이다. 진여의 그곳이 될 것이다. 근데 말이 너무 어려우니까 서 있는 그곳에서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정말로 지혜로운 리더, 지혜로운 팔로워는 항상 이 리더와 팔로워, 즉 갑과 을은 교차된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 지금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네. 갑과 을은 계속 교차되는 것 같다. 어느 때는 갑이지만 어느 때는 을이다. 집단마다 전부 다 다르죠. 네. 전부 다 다르죠. 한 엄마가 아들 만났을 때는 호칭이 엄마고요. 남편 만났을 땐 뭔가요? 부인. 남편 만났을 땐, 어머니 만났을 때는요. 딸. 시어머니 만났을 때는요. 며느리. 근데 아들 만났을 때의 엄마 태도로 시어머니를 대해요. 오나. 어떻게 될까요? 큰일이 나죠. 큰일이 나죠. 이렇게 자기가 놓여져 있는 상황을 딱 명확하게 알고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정확히 찾아서 그 역할을 자발적으로 수행하면 갑인 것 같아요. 비록 그게 을의 모습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자신의 위치를 이렇게 상대방하고 비교해서 갑과 을로 나누는 게 아니라 내가 을이더라도 자발적으로 그걸 하면 갑이다. 이렇게 재맥락화했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 스님 말씀대로 누구나 갑이 되고 을이 되고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살면서는 사실 모두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을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잖아요. 근데 그런 을로서 사는 사람들한테 오늘 스님 말씀이 정말 살아가는 큰 힘과 위안이 좀 되지 않았을까. 저부터도 되게 많은 위안을 얻어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제가 오늘 드린 말씀은 딱 의도가 명확해요. 그게 뭐냐면 갑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을의 위치에 있든 사회적으로 보기에 갑의 위치에 있든 상관없이 그 속에서 자기 역할을 명확하게 하면, 명확하게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하면, 그러면 그게 갑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혜신 법부님 자꾸 뭐 을 외길 인생을 살았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그걸 자발적으로 하신 거잖아요. 네. 그쵸? 네. 그럼 갑으로 사신 거예요. 저 오늘 이 질문을 보면서 어떻게 해결이 될까 되게 좀 궁금하기도 하고, 갑으로 살고 싶으면 그만큼 돈을 벌어야 되는 건가 약간 생각도 했었는데, 이제 스님 말씀을 들으니까 누구나 이제 갑으로 살 수 있는 것 같고요. 저도 진짜 이제 을 외길 인생에서 잠시 벗어나서 이제 네, 갑으로서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갑으로서 살아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심경 법부님은 소감이 어떠세요? 저는 오늘 스님 말씀 들으면서 좀 더 제대로 된 갑이 되어서 확실한 끝날 때는 멋진 갑으로 마무리되었으면은 올해 1년 임기가 1년이라서 올해 마무리되거든요. 올해 마무리될 때는 박수 받으면서 멋진 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덕광인 법부님은 저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보나 그런 위치들이 갑일 수 있고 갑질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좀 많이 놓였는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렇게 팔로우십도 중요하다. 을로서의 자세를, 그러니까 을로서 자리해야 할 곳에서 을로서도 위치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이미 팔로우십이 좋은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많이 부족합니다. 네. 그러면 위장인가요, 지금? 이미 충분하시니까. 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미 충분히 갑으로 살아가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정말 갑질이 아니라 갑으로 네. 사신다는 걸 느껴져서 재확인의 시간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관정 법부님은 저는 오늘
제 개인의 어떤 위로와 그런 배움도 있지만 이 배움을 나눌 수 있겠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던 게 결국 제가 고민 상담가로서 만나는 모든 친구들이 사회에서 의리라는 생각과 고통에서 비롯되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에게 오늘 우리 절친들과 나눴던 얘기 그리고 스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들을 전해주면 이 친구들한테 큰 위안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너무 벅차고 좀 앞으로 이 친구들을 만나서 해줄 말이 좀 기대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네. 약간 언어를 순화하셔야 돼요. 그럼요. 아,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요 TV 보시는 분들 아들, 딸들까지 다 챙겼잖아요. 우리 잊지 않도록 구호 하나 챙기고서 마무리를 할까요? 네. 아까 왜 불심으로 대동단결 것처럼 수처작조 입처계질 한번 할까요? 아, 네. 오늘의 핵심이잖아요. 선창해주시면, 네. 제가 선창하고 네. 호창으로 네, 네, 네. 네, 제가 수처작조하면 입처계질. 네. 부처 인접하고 하나요, 이것도 스님? 부처 인접하고. 요거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수처작조. 이창희지. 아, 좋습니다. 잊지 마시고요. 잊지 마시고요. 오늘 이렇게 저희가 갑을 인간관계 그리고 단체 생활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를 했는데 네. 오늘 좋은 시간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아,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미.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요. 아마 시청하시는 분들도 우리 청년불자들 응원하고 있을 겁니다. 어디서든 항상 갑으로 살아가시고요. 그리고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관정부부님은 네. 다음 시간에 저랑 또 같이 네. 인사드리고 찾아뵙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네. 또 덕광현 법부님, 정혜신 법부님, 신견 법부님은 연락드리면 또 오실 거죠? 기회가 된다면 언제든지 찾아오겠습니다. 네, 그렇게 인연 약속을 맺고 오늘 마무리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절에서 만난 친구들의 거침없는 수다 청춘 토크쇼 절친!